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대에듀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4회 모의평가 중에서 어휘 문법 부분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함께 볼까요? 두통이나 치통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먹으면 된다. 자, 두통은 머리가 아픈 것을 말하죠. 그래서 머리가 아픈 통증, 머리가 아파요, 두통이고요. 치통은 이가 아파요, 치아. 이가 아파요. 그래서 치과에 가잖아요. 그래서 이가 아파요 할 때 치통이라고 하는데요. 자, 머리가 아프거나 이가 아플 때 통증,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픔을, 고통을 없애는 약, 뭐가 있을까요? 네, 3번의 진통제가 정답입니다. 진통제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약이죠. 자, 1번 감기약은 감기에 걸렸을 때 먹고요. 2번 소화제는 소화가 잘 안 돼요.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요. 그럴 때 소화제를 먹습니다. 해열제는 열이 나요. 그럴 때 사용하죠. 그래서 열이 날 때 해열제를 먹으면 열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두통이나 치통이 있을 때 먹는 약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3번의 진통제가 정답입니다. 자, 2번. 저는 스트레스가 뭐뭐면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을 합니다. 그러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자, 이 사람은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면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을 해요. 그러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언제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해요? 스트레스가 많을 때. 자, 여기서는 어떤 동사를 사용하면 될까요? 걸리면, 받으면, 쌓이면, 풀리면. 자, 스트레스가가 나와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렇게 정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같은 표현으로는 스트레스를 받다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다. 그런데 받다는 받다를 쓸 수가 없고요. 스트레스를 받다 사용하고요. 스트레스가 쌓이다 이렇게 사용해야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스트레스가 쌓이다 반대말 스트레스가 풀리다 이렇게 말하죠.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스트레스가 풀리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스트레스를 받다 반대말 스트레스를 풀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가르를 조심하셔야 돼요. 스트레스가 풀리다 사용하고요. 스트레스를 풀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스트레스가가 나와서 쌓이면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우리 회사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뭐뭐한 직원을 구하고 있다. 자, 어떤 직원을 구하고 있어요? 한국어와 중국어의 뭐뭐한 한국어를 잘해요? 중국어를 잘해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언어를 잘하는 사람을 언어를 잘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1번의 능통한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국어와 중국어에 능통하다. 형용사, 직원, 명사 해서 형용사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니은 쓰니까 능통한 해서 1번의 능통한이 되겠습니다. 언어를 잘할 때 능통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기억해 두시고요. 4번 문제로 가볼까요? 4번 휴대폰을 물에 빠뜨렸을 때는 전원을 켜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전원을 켜면 안 돼요? 반드시 꼭 전원을 켜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라는 의미로 4번의 절대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절대로.
그래서 반드시 전원을 켜면 안 돼요. 그럴 때 절대로 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자, 아마 같은 경우는 어떤 가능성을 말할 때 사용해요. 그쵸? 아마 뭐뭐을 것이다 해서 뭐 이번 여름도 아마 더울 거예요. 뭐 이렇게 추측할 때 사용하죠. 그리고 온통은 전부라는 의미예요. 전부. 그래서 뭐 눈이 와서 세상이 온통 하얘졌다. 전부라는 모두라는 뜻이고요. 저절로는 다른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또는 뭐 자연적으로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데요. 그 사람은 기분이 좋아서 어깨춤이 저절로 났다.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때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꼭 전원을 켜면 안 돼요 라는 의미이므로 4번의 절대로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5번부터는 문법 문제가 나오네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작은 가방을 샀어요? 나 인터넷에서 사진만 보고 큰 가방이라고 생각했어요. 대답하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작은 가방을 샀냐고 질문을 했어요. 가방을 샀는데 가방이 너무 작아요. 그런데 나의 대답이 뭐냐면 인터넷에서 사진만 봤어요. 사진만 보고 큰 가방이에요 생각했다는 거죠. 큰 가방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큰 가방이 아니었어요. 그런 의미죠. 이럴 때는 동사 는 줄 알았다, 형용사 은 줄 알았다, 자, 명사일 때는 명사 인 줄 알았다를 사용해서 3번의 큰 가방인 줄 알았어요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과거에 이렇 큰 가방이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런 의미로 사용할 때 은 줄 알았다, 는 줄 알았다, 인 줄 알았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가 앞에 부분 큰 가방이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과 달랐어요. 과거에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럴 때 인줄, 형용사, 은줄, 동사, 는줄, 명사, 인줄, 알았다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게 실제 사실과 다를 때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이럴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 인터넷에서 사진만 보고 큰 가방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이번 주말에 같이 등산을 할까요? 미안해요. 친구와 경복궁에 가다. 자, 등산을 함께 갈 수 있어요? 아니요, 갈 수 없어요. 미안해요 했으니까 이거는 못 가요. 그런 얘기죠. 왜 못 가요? 친구와 경복궁에 가라고 했어요. 가기로 했어요. 가는 편이에요. 가는 법이에요. 자, 친구와 경복궁에 갑시다 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에 가기로 했어요가 정답입니다. 자, 동사의 기로 했다 사용하면 약속을 했거나 또는 계획을 세웠거나 그럴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친구와 경복궁에 갑시다 하고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친구와 경복궁에 가기로 했어요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로했다는 약속할 때, 어떤 것을 계획할 때, 또는 어떤 것을 내가 할 거예요, 결정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 1월 1일에 보면 계획을 많이 세우잖아요. 올해는 영어 공부를 할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올해는 다이어트를 할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어요. 올해는 담배를 끊을 거예요. 담배를 끊기로 했어요. 해서 계획을 하거나 결정을 하거나 그럴 때도 사용하고요. 다른 사람과 약속을 했을 때도 뭐뭐기로 했어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공항에 도착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도착하다 연락할게요. 자, 공항에 도착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시간 바로 그런 얘기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대답 도착하고 바로 연락할게 요 의미이므로 3번에 도착하자마자가 정답입니다. 자, 동사 자마자 동사 해서 동사 하고 바로라는 의미로 사용하죠. 그래서 앞에 동사가 끝나고 바로 다음 동사를 해요. 그래서 공항에 도착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공항에 도착해요. 그리고 바로 연락할게요. 의미이므로 도착하자마자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8번. 취직 준비를 한다면서요? 월급은 얼마나 받고 싶어요? 당연히 많이 받다 좋지요. 자, 취직 준비를 한다면서요? 에서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질문할 때 사용하죠. 확인하면서 질문할 때. 자, 나가 취직 준비하는 것을 가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서 월급은 얼마나 받고 싶어요? 질문했어요. 당연히 많이 받다 좋지요. 자, 월급을 적게 받는 것보다는 많이 받으면 더 많이 받으면 더 많이 받으면 더 좋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상황이나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을 나타내는 4번의 을수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으면 적게 받을 때보다 더 좋다 해서 많이 받을수록 좋지요.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을수록은 동사, 형용사와 결합하고요. 받침이 있으면 을, 없으면 리을, 수록 사용하고요. 강조할 때는 으면, 을수록 이렇게 말합니다. 동사, 형용사의 으면, 동사, 형용사의 을수록 해서 사용하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상태나 정도가 점점 심해지다 그럴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월급을 조금 받으면 조금 좋고 월급을 많이 받으면 더 많이 좋고 어떤 것이 점점점 심해지다 그럴 때 사용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8번의 4번이고요. 9번 보겠습니다. 밖이 시끄러워서 책을 읽다. 자, 밖이 시끄러워요. 아서, 어서, 원인, 이유를 사용했어요. 그래서의 원인, 이유를 사용했어요. 자, 밖이 시끄러워요. 그래서 책을 읽다? 아니죠. 책을 못 읽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몇 번 쓰면 될까요? 네, 3번에 읽을 수 없었다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에 을 수 있다 또는 동사에 을 수 없다를 사용하는데요. 자, 이것은 첫 번째는 어떤 것이 가능하다 또는 불가능하다 그걸 말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동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는 능력이 없다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책을 읽을 수 없었어요, 없었다 말했는데요. 불가능하다 그걸 말하는 거죠. 너무 시끄러워서 책을 읽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고 자, 동사에 을 수 없다는 못 동사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사에 을 수 없다는 못 동사 이렇게 바꿔서 책을 못 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능력이 있다 없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피아노를 배웠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치다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 피아노를 치다 받침 없어요. 리을 칠 수 있어요 해서 능력이 있어요 이런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을 수 있다 없다는 첫 번째 어떤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능력이 있다 능력이 없다 이렇게 사용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버스가 끊겨서 택시를 타다.
자, 어떤 문장이 오면 좋을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버스가 끊기다. 이것은 버스가 이제 시간이 늦어서 다니지 않아요. 버스가 없어요. 그런 얘기죠. 그러면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는 방법만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4번에 택시를 탈 수밖에 없었어요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동사, 형용사에 을 수밖에 없다를 사용하면요. 여기에 나오는 문제처럼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 일 때 하나 사용하고요. 자, 버스가 끊겼어요. 그래서 버스를 탈 수 없으니까 택시를 타야 해요. 택시를 타는 방법만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럴 때 을 수밖에 없다를 쓰고요. 뭐 옷을 얇게 입었으니까 추울 수밖에 없지. 옷을 얇게 입어서 춥다. 추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용하면 추운 것이 당연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뭐뭐는 게 또는 형용사 은 게 당연하다의 의미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추워요. 추운 게 당연하다의 의미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버스가 끊겼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는 방법만 있어요. 해서 택시를 탈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번, 12번은 한 문장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한번 살펴봅시다. 자, 몸이 아프다, 부모님 생각이 나다. 자, 몸이 아파요. 그러면 어때요? 부모님 생각이 나는 게 당연해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에 몸이 아프면 부모님 생각이 나기 마련이다 라고 해서 기 마련이다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 형용사에 기 마련이다를 쓰는데요. 자, 이건 언제 사용하냐면요. 동사나 형용사 하는 것이 뭐 당연하다,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할 때 사용합니다. 앞에 상황이 당연하다, 자연스럽다 이럴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부모님 생각이 나지 않지만 몸이 아프면 부모님 생각이 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당연해요. 그런 의미로 몸이 아프면 부모님 생각이 나기 마련이다. 이렇게 문장을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버스를 타다, 무단횡단을 하다, 오토바이에 부딪히다. 세 문장을 연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무단횡단이 무슨 뜻인지 보겠습니다. 자, 무단횡단은 횡단보도와 같이 건널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건너면 안 되는 길에서 교통규칙을 어기고 건너는 걸 말해요. 되게 위험한 행동이죠. 근데 왜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했어요? 버스를 타려고 했던 거죠. 버스를 타기 위해서. 그래서 버스를 타려고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오토바이가 와서 부딪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몇 번이 맞을까요? 네, 답은 1번이 맞습니다. 자, 버스를 타려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자,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어요. 오토바이가 와서 교통사고가 났다. 라던가, 오토바이에 부딪혔다. 그래도 되고요. 또는 오토바이에 부딪힐 뻔했다 해서 을 뻔했다를 썼는데요. 동사에 을 뻔했다. 이렇게 사용하면요. 앞에 이 동사, 이 행위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까지 갔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만 잘못했으면 그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을 뻔했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갔다 또는 조금만 잘못했으면 그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할 때 쓰는데요. 뭐 예를 들면 늦잠을 자는 바람에 비행기를 놓칠 뻔했다. 자, 늦잠을 잤어요. 아침에. 그래서 공항에 정신없이 서둘러서 갔는데 다행히 비행기를 놓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만 늦게 도착했으면 아마 비행기를 놓쳤을 거예요. 이럴 때 비행기를 놓치다 받침 없어요. 놓칠 뻔했다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을 뻔했다를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갔다 그런 의미고요. 일어나기 직전까지 가슴을 나타내고 조금만 잘못했으면 그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써볼게요. 조금만 잘못했으면 그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오토바이에 부딪힐 뻔했어요. 다행히 부딪히지 않았어요. 조금만 잘못했으면 부딪혔을 거예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버스를 타려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오토바이에 부딪힐 뻔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회 모의고사에서 어휘 문법 문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종합평가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는 종합평가 기본 과정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